안녕하세요, 피해옥자입니다. 자, 오늘은 그 계약서 법인 주소하고 실제 계약한 장소가 다르면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고 있고, 이게 사기 수법일 수밖에 없는 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계속 강조하는 그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에 대한 패턴 두 가지, 공유지분과 그 다음에 2배 이상의 폭리는 등기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확인했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내가 사기를 당한 다음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문제의 해결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하다 보니 예방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100% 이 이후에는 제가 말한 그 패턴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 자, 계약서의 법인 주소하고 실제 제가 방문해서 계약한 장소가 다른 경우는 99% 이상 제가 말한 공유지분과 2배 이상의 폭리의 형태가 나타나는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공유지분 투자 사기 형태라는 거죠. 거의 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렇게 틀린 경우는. 자, 일단 그러면 본인이 이제 지금 어떤 단계냐? 계약서만 쓴 상태, 누군가가 예약금을 걸라고 했고 거기에 찾아가서 어떤 뭐 이렇게 되게 현란한, 당장 이거 계약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내거나 아니면 잔금까지 냈는데 등기하기 직전이거나, 자, 등기가 나오기 전 말하는 거죠. 왜냐면 이 기획부동산들의 특징은 등기가 되게 늦게 나와요. 그 이유는 자기가 땅을 계약을 하고 실거래가가 뜨기 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막 팔아야 돼요. 제가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돈을 슈킹이라 그러잖아요.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아먹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알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실거래가 신고하기 직전에 계약금만 내고 잔금 내기 직전에 이것들을 물건을 계속 투자자들한테 대박 투자하면 속여서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잘 보세요. 계약을 하고 등기를 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할 때마다 이렇게 막 등기를 치게 되면 걸리겠죠. 자기네들이 얼마에 산지에 대해서 등기상에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속이기 위해서 동시등기를 한다는 거죠. 모아서 한 방에 등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등기를 바로 해줄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바로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기가 이런 상황, 누군가의 권유가 있었고 예약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약금이라는 걸 내고 해당 업체에 방문을 했고, 아니 해당 업체가 이제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네 집 근처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계약서를 썼고 계약금을 냈거나, 아니면 더 나가서 잔금을 냈는데 등기가 아직 나오기 직전인 사람들이 봐야 될 영상인 거죠. 그분들이 자기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고 어떻게 자기가 당한 거라는 걸 인지를 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형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서를 딱 확인했을 때, 자, 계약서에 있는 그 파는 회사, 공유지분 폭리판매 회사의 주소하고 내가 실제로 방문한 회사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다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사기에 걸린 거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100%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나중에 제 등기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사람들도 스스로 그게 투자라고 이렇게 속여서 막 팔았지만 수익 날 확률이 없다는 걸 이 사람들은 알거나 알 수 있었습니다. 왜?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30만원짜리 땅을 120만원에 팔았어요. 그 120만원짜리 땅이 수익이 나려면 얼마나 많은 뭔가의 대박인 게 있어야겠죠. 그 주변 말고 이 땅에 다이렉트로 뭐가 있어야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몇 년 뒤에 4배 될 땅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땅을 팔았을까요? 안 판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안 팔아요. 그러면 이 땅을 팔아서 이 사람들 이걸 수익 날 확률이 있다 없다? 없죠. 근데 기획부동산이 이렇게 판칠 수 있고 아직까지 성업을 하는 이유는 부동산의 이 장기 투자라는 이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3년, 뭐 늦어도 5년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년 동안은 그냥 믿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3년 이후에 대박이 난다 그랬으니까. 근데 3년 이후에 확인을 딱 해보니 말이 안 되는 거죠. 팔지도 못하고 공유자 엄청 많고 인근 부동산에 물어보니 이거 기획부동산에 사기당하신 거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얘기는 하고, 팔려고 해도 살 사람도 없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문득 드는 생각, 계약서를 보고 아니면 등기를 보고 거기 팔았던 회사의 등기에 주소가 있잖아요. 거기 찾아간다고요. 그럼 가보면 있다 없다? 없어요. 가면 없다고요. 최근에는 공유 오피스라는 데에 그거를 차려놓고 한 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법인 주소를 애당초 공유 오피스에 해놓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세무사에다 좀 확인도 하고 몇 번 해봤는데, 야,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게 그것도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실제 영업은 뭐 수원에 있는 큰 사무실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법인 주소는
용인에다가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경우는 실제 판매는 서울 송파에서 하고 있어요. 모든 활동 송파에서 해요. 근데 계약서를 보면 뭐 강원도 원주에 본점이 돼 있는 회사가 물건을 팔아요. 근데 이 뭔가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세법상으로는 뭐 엄청 뭐 잘못된 건 아니고 뭐 비상주 법인이라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공유 오피스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실행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3년 뒤에 본인들이죠. 투자한 분들이 이제 3년 뒤에 속았어! 어떡하지? 그래서 연락을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 봤지만 가보니 공유 오피스 또는 아예 폐업, 가게가 사무실이 아예 사라진 거죠. 근데 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드릴게요. 최근 예로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 출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2023년 8월 29일. 제가 지금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9월 3일입니다. 한 5일 전에 제가 서울 출장을 다녀왔는데, 자, 이거는 최근에 제가 하면 죽어도 안 된다고 말을 했던 서울 재개발, 뭐 공유지분, 도로, 현금청산, 누군가의 권한은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이거 관련돼서 상담이 있었고, 이분은 성공 사례로 제가 이제 좀 있으면 한번 올릴 건데, 그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한 건은 이미 벌써 등기가 끝났고, 두 건은 잔금만 내고 등기가 내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 매매솔루션에 문의를 주셨고,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저희 제휴된 변호사님과 협력을 해서 같이 해결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인중개사가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거를 이게 넘어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만의 힘으로 안 되는 경우는 저희 변호사님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저희가 포괄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야 결론적으로 투자금 회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 말씀 제가 나중에 이거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그분은 뭐 전부 다 뭐 계약했던 것도 합의 해제로 일단은 다 등기한 것도 돌려받으셨고, 그다음에 계약했던 것도 등기비, 등기가 나기 전에 건도 등기비에 포함해서 전부 다 돌려받으셨어요. 아무튼 그분 되게 신속하게 뭐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셔갖고 빠져나온 되게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분 때문에 이제 그날 갔었습니다. 왜냐면 좀 긴장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쪽이 이제 서울 구로 쪽이었는데 대부분 그 공유지분 판매 업체가 강남하고 이 선릉 쪽에 모여 있어요. 모여 있다 보니까 구로 쪽에 한번 그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저기 가끔 업체 방문 때문에 이제 출장도 가는데 가야지 하다가 한 번을 못 가다가 이번 기회에 투자자분이 너무 이제 긴장을 많이 하셔갖고 제 주변에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간단하게 그분에 대한 그 소개를 잠깐만 하면, 저 등기 까는 거 좋아하잖아요. 서울에 면목동에 있는 도로지분이었고 마찬가지로 쭉쭉쭉 팝니다. 업체가 297만원에 매입을 했고, 자, 여기는 등기에 보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각구 5번을 보면 최땡땡님께서 6월 8일날 한 평에 1107만원에 3.7배 폭리로 매입을 하신 겁니다. 제가 말한 대로 말씀드렸죠? 다 나와 있죠? 공유 지분과 그 다음에 거기에 마찬가지로 폭리. 자, 공유자는 몇 명이냐 봤더니, 자, 등기상에 뭐뭐외 24명, 총 25명이죠. 제가 말하는 투자 사기의 유형, 패턴 두 가지, 공유 지분과 폭리 2배 이상, 이게 다 적용된 거죠. 여기는 공유 지분 25명, 그 다음에 폭리 3.7배, 공유 지분 투자 사기의 패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그 실제 계약서를 봐야 됩니다. 이건 등기상에 나오는 건데, 자, 실제 계약서를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았습니다. 잘 보시면, 자, 매도인의 주식회사 한국 그거는 똑같아요. 법인 등록번호도 다 똑같고, 근데 주소가 달라요. 여기 주소는 어떻게 되느냐? 경기도 부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픈해 놨는데 계약서는 경기도 부천시로 되어 있고, 실제 우리가 등기를 확인해 보니까 아까 경기도 수원시로 되어 있었잖아요. 일단 이게 틀려요. 미스 매칭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업체는 한 번 더 나가요. 한 번 더 나간다는 의미는 사람들이 실제로 찾아와서 계약한 데는 서울 구로구예요. 그럼 여기는 세 개가 다 다른 거죠. 계약서에 있는 그 해당 법인의 주소가 다르고, 실제 찾아가서 했던 위치의 주소가 다르고, 그 다음에 실제 법인 등기에 나와 있는 본점의 주소가 다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간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실제로 계약한 데를 찾아가면 거기 이제 서울 구로에 있는 타워에 있는 데인데, 제가 실제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뭐 705, 706, 707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스마트 오피스라고 되어 있어요. 간판도 없어요. 이대로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3년 뒤에 이상해서 찾아갔어요. 여기가 남아 있을까요? 자기네 간판도 안 걸고 하는 데인데 되게 웃겨요. 그래서 그 회사에 명함도 한번 올려놨어요. 팀장이라는 분의 명함도 올려놨는데, 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약서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기를 당하는 중이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한번 자기의 계약서를 한번 보세요. 실제 등기부 등본상에 나오는 판매 회사의 주소와 내 계약서에 나오는 주소, 그 다음에 제가 찾아갔던 기억 있잖아요. 찾아갔던 회사에서 했던 그런 거,
기획과 주소가 다 다르다면 공유지분 투자 사기에 걸리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에 좀 더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 이때 때 많이 느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자기네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를 좀 카페에 지금 우리가 토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카페에다가 제가 실제로 그거를 판매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사실상 올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화 와서 귀찮게 하고 네이버에다가 뭐 이거 자기네 명예훼손이다 뭐다라고 이렇게 하면 괜히 기분도 별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올릴 게 되게 많았는데 실제 제가 방문하고 다녀서 올릴 게 많았는데 올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이거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그 회사를 방문하게 되거나 하게 됐을 때 그 방문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올려놓고, 그다음에 피해자들도 이걸 보고서 검색 한번 해보시면 내가 그 당시에 샀던 회사가 어디였는데 저희 카페에서 검색을 하시면 그 회사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구나, 그 회사가 공유 필수로 돼 있어서 지금은 못 찾는구나, 그 회사가 폐업이 되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계속해서 제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 많이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고 싶은 것도 이제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발 여러분 가끔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 들어보셨고, 뭐 공짜 뭐 이렇게 좋아하면 머리가 이렇게 까진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돼요. 제발 공짜 좋아하시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공짜 조언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실제로 본인들이 뭐를 했을 때 제가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 왜? 제가 본인들한테 뭐 이렇게 금전적으로 이득을 본 상태에서 뭔가 서비스를 해준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무책임한 그냥 저만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한테 이제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저는 공짜로 상담을 해주지는 않고 있어요. 자기 땅이 잘 팔릴 수 있는 땅인지, 제가 그 땅을 매매 솔루션을 통해서 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주는 금액만으로 99,000원 정도 받아요. 원래 198,000원이었는데 50% 할인돼서 지금 받고 있는데, 그거를 받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왜? 돈값 해야죠. 사람을 이렇게 뭔가 시킬 때는 공짜보다는 유료가 좋다는 거. 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공짜 조언에 속았다는 게 이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좋은 투자 정보를 본인한테 공짜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았겠죠. 본인한테 받은 게 아니고 그 업체의 수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중간에 본인이 유인한 사람은 누구한테 충성을 하는 거예요? 투자자한테 충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주는 사람한테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 편이다? 공유지분 그 폭립 판매 업체, 기획부동산 업체 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편이에요, 한 편. 누구를 속여요? 그렇죠. 투자자분들 돈을 돈을 빼내기 위해서 한 편 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투자자분이 이 유인책한테 돈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바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왜? 돈 받고 이상한 짓 한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짜에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유료라고 해서 이거 나 돈 받고 내가 이거 돈 주고 속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먹지 마시고, 돈 주고 못하면 말씀하시고 경찰에 신고하면 되시고 이러는 거예요. 돈을 준다는 의미는 엄청 큰 의미예요. 돈을 주고 어떻게 한다? 고용하는 거잖아요. 공짜로 시키는 거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하지만 돈을 주고 시키는 거, 돈을 받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엄청난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자,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 제가 유료로 하고 있으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겁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내가 궁금한 게 있거나 뭔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정당하게 값을 주세요. 그러면서 못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될 때까지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짜 좋아하다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정리하면, 내가 뭔가 공짜로 연락이 왔어요. 좋은 정보가 있다고 연락이 왔고 거기를 통해서 예약금을 낸 경우도 있고 예약금을 내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설명을 듣고 계약서를 썼는데 실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주소하고 제가 찾아가서 계약서를 쓴 주소가 다르다 라면 1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만약에 계약서하고 거기 위치가 똑같다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건, 법인 등기,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법인 번호를 보고 법인 등기를 확인해서 또 매칭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공유지분 투자 사기라고 말한 두 가지 패턴 뭐라고요? 그렇죠. 공유지분, 두 번째는 2배 이상의 폭리. 이게 되면 수익 날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22,400명을 전부 다 통계적으로 전수조사해서 낸 결론이라서 팩트입니다. 자, 아무튼 내가 뭔가 느낌적으로 이상하다, 누군가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 그럼 일단 연락 주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간에 해결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피해복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